이전 시간에 생각 정리 기본 원리로 첫 단계인 발산을 살펴봤습니다. 발, 양, 가라고 했죠. 발산에서는 양을 추구하고요. 눈에 보이게 가시화해서 키워드 또는 이미지를 방사형으로 펼쳐 놓습니다. 발산의 결과물은 데이터들이 맥락적이 아닌 파편적으로 조각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커뮤니케이션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복잡한 혼돈스러움에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즉, 정보화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모았으니까 최종 결과물을 위해 요리해야겠죠. 두 번째 단계인 수렴입니다. 유의할 것은 발산과 수렴은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동시에 사용하면 자칫 뇌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려는 욕심에 발산과 수렴을 동시에 하면 뇌의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생각 정리가 어렵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이 아닌 모노태스킹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서 이 일, 저 일을 동시에 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며 비효율적입니다. 발산할 때는 발산, 수렴할 때는 수렴,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합니다. 발산은 발, 양, 가라고 했듯이 수렴은 수, 덩, 묵으로 정리합니다. 덩어리 짚고 묵구머를 올리는 것이죠. 간단히 연습해 볼까요?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덩어리 지어 보세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덩어리가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모아 보겠습니다. 이들의 묶음어, 표차러, 카테고리어, 상위어 또는 매듭어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모두 특정 부위에 있으므로 해당 부위인 얼굴로 하겠습니다. 이렇듯 덩어리 짚고 묶음어 올리는 작업은 간단합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이 나는 것끼리는 구분되겠죠. 또한 이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묶음어로 매듭 짓습니다. 그러면 내용물을 해짓는 수고를 덜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듯 간단해 보이는 활동이 실제로 해보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현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같은 모임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나이므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부분 글로 적어보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 써서 생각을 구체화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글로 쓴다 하더라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덩어리 짚고 묶음어 올리는 작업은 한 번에 완결하기 힘들고 전체 덩어리가 또는 개별 덩어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덩어리에 이것을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사고 및 고민은 그저 작업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이니까 중심 생각, 여기서는 행복이죠. 중심 생각을 둘러싸고 사고하는 방향성을 갖되 순서나 구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이는 대개 저절로 처리됨을 의식하고 발산적으로 덩어리 지어갑니다. 혹 저절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순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모듈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었죠. 먼저 감각적으로 묶어지는 대로 쉽고 간단하게 단순한 모듈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다른 모듈의 부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아 나감에 따라 그에 맞게 모듈 요소를 삭제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묶고 풀어헤치고 다른 모듈과 관계 맺고 그러다 보면 해당 모듈이 더욱 큰 모듈의 모듈로 작용하기까지 확장되고요. 이렇게 쉬운 단위부터 차근차근 다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듯 쉽게 덩어리 지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우선 간단한 모듈부터 만들고요. 덩어리는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필요한 요소와 관계를 끌어들여서 더욱 큰 모듈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우린 그 과정에 순리적으로 동참하면 되죠. 중심 주제를 염두하며 중심 주제에 묶여 행복에 대해 글을 쓰는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덩어리 모듈을 만들어 갑니다. 발산 단계에서 떠올린 생각 모듈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버리죠. 이렇듯 가지치기는 수렴해서 하면 되니까 발산에서는 양을 풍성히 합니다. 간혹 수렴이 발산 맥락에 묶여서 막힐 때가 있는데요. 재료들이 발산의 틀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발산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고요. 발산의 결과물은 이를 위한 수단이고 목적에 충실히 기여를 하면 됩니다. 발산은 최종 결과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변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산 과정을 통해 두뇌 곳곳의 재료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극단적으로는 발산의 결과물을 아예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행복을 주제로 글을 쓸 때 사랑이 묵직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가지로 올렸습니다. 발산으로 떠올린 생각을 보니 남녀가 있네요. 갑자기 사랑의 종류가 생각이 나죠. 남녀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친구와의, 동료와의 사랑. 이렇듯 행복이라는 방향성으로 수렴할 때는 발산의 맥락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새롭게 생각이 추가돼도 좋고요. 발산 재료들은 이렇게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산에서는 A라는 맥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도 수렴에서는 기억이 B라는 맥락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단어인데 행복에는 기반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둘러보는 와중에 기반에는 일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미쳐 기반 덩어리에 일상을 껴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산을 통해서는 관련 주제에 두뇌 부위가 자극되는 효과가 있고요. 수렴의 결과물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면 되는 것이니까 수렴 단계에서 이를 디딤돌 삼아 때로는 제로 베이스로 정교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발산 단계에 떠올린 재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있어서
수렴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니 발산 단계를 충실히 하는 것도 성결 작업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며 가지를 풍성히 하고 가지치기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각 정리를 합니다. M과 N의 횟수는 자기의 만족 및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듈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발량과 수덕무기라는 모듈이고요. 기획, 발상, 생각 정리의 원리가 되는 중요한 기본 모듈이며, 하지만 무엇이 더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무엇에 의존하는 모듈은 아니고 이로써 하나로 온전히 적용 가능한 모듈입니다. 제안서, 아이디어 발상, 글쓰기 등 생각 정리가 필요한 어떤 것에도 당장 활용해 보세요. 중심 주제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되도록 놓치지 말고 낚아채 재료로 모읍니다. 발산이죠. 양을 중시하고요. 단어, 이미지 단위로 눈에 보이게 가시화해 방사형으로 펼쳐 놓습니다. 수렴에서는 덩어리끼리 모으고 묶음으로 매듭 짓고요. 핵심 개념으로 상호 연결하고 통합 키워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발산,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모듈을 확장하고 정교화합니다. 이렇게 주제에 관련해 두뇌 다차원적 패턴으로부터 내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 정리된 가시화 결과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리한 생각 그물이 숙성될 시간, 휴식을 꼭 가지세요. 긴급한 이슈라면 5분, 10분도 좋고요. 여유가 있다면 하루 지나서 그물망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관심과 초점만 유지하면 시간과 함께 생각의 그물망은 무의식 영역에서 저절로 발효, 성숙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개념, 키워드, 이미지의 방사형 구조화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갖추고 고고음과 저고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며 맥락적 및 창의력 핵심인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용한 틀입니다. 이렇게 생각 정리에 필요한 단계 기억의 제한된 용량을 극복하고요.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지식 단위도 기존 망에 연결해 필요시 회상 및 사용 가능하도록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직선식, 목록형, 나열형은 나름의 특징과 장점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게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을 못으로 보듯이 방사형으로 도구를 다양화해서 생각 정리가 필요함 기대하시는 영역에 이상의 성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